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일 부엌에서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그것이 사실은 약값보다 더 강력한 건강 비밀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고 손가락이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무릎이 뻣뻣해서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겁이 나십니까? 혈압약은 매일 챙겨 먹는데도 숫자가 내려가지 않고 당뇨 수치도 좀처럼 안정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려왔던 부엌의 작은 재료 하나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관절 통증까지 완화시키는 핵심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 사례와 수많은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생강차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마셔도 몸의 염증이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고 약의 양이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생강차에는 반드시 5가지 재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5가지 중에서 특히 마지막 재료를 모르면 절반의 효과밖에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생강차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5가지 재료를 5번째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를 듣듯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5번째 재료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번째는 바로 레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얼굴이 붓는 경험을 합니다. 눈꺼풀이 무겁고 손가락 반지가 꽉 끼고 발목에는 양말 자국이 오래 남습니다.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노폐물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해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간과 신장입니다. 이 두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속에 쌓인 찌꺼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부종과 피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고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 버리는 레몬 껍질입니다. 껍질 속에는 리모넨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강차에 레몬 한 조각을 껍질째 넣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종이 완화되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레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레몬은 어디까지나 시작입니다.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빼주는 단계일 뿐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번째 재료가 등장합니다. 4번째 재료는 흑부추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차를 마셔도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강의 유효 성분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흑후추입니다. 흑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영양소 흡수를 크게 높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생강의 활성 성분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생강이 택배라면 흑후추는 택배가 정확히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돕는 안내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강차를 만들 때 흑후추를 아주 소량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체내 활용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3번째 재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익숙한 향신료입니다. 카레의 노란색을 만드는 바로 그 재료입니다. 강황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많이 연구된 성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많은 만성 질환은 공통적으로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절 통증도 그렇고 혈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황을 생강차에 소량 넣어 마시면 몸속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강황 성분은 기름과 함께 있을 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우유나 식물성 우유를 소량 함께 넣어 마시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재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계피입니다. 당뇨를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계피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 작용을 도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급격히 혈당이 올라가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차를 끓일 때 계피 스틱을 함께 넣어 우려내면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몬은 노폐물 배출을 돕고, 흑후추는 흡수를 돕고, 강황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꽤 좋은 조합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재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재료입니다. 바로 양파 껍질입니다. 우리는 양파를 사용할 때 겉껍질을 대부분 버립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혈관 건강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양파 껍질을 물에 끓이면 황금빛 색이 우러나옵니다. 이 물을 기본 베이스로 사용해 생강차를 끓이면 여러 재료의 성분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파 껍질을 물에 넣고 끓입니다. 그 물에 생강을 넣습니다. 그리고 계피와 강황을 더합니다. 불을 끈 뒤 흑후추를 넣고 마지막으로 레몬을 넣어 향을 더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생강차는 단순한 차가 아니라 여러 자연 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건강 음료가 됩니다. 물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약을 대신하는 치료법은 아닙니다. 기존에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없이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몸에 좋은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아주 거창한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엌에서 시작되는 작은 습관이 몸의 변화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재료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5가지가 함께 만나면 몸의 균형을 돕는 따뜻한 차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면서 무릎 통증이나 혈압, 혈당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셔도 좋겠습니다. 양파 껍질을 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하루의 시작이나 끝에 마시는 것. 건강은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반복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건강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